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알술조잡 이제 어서 HTS는 처음이지, 거기서 이제 제가 항상 PPT 자료나 그런 걸로 좀 찾아뵙는데, 오늘은 좀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렇게 제가 칠판 앞에 서게 됐는데, 저희 이제 그 당사에서 또 하고 있는 그 이리온 스튜디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리온 클래스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이렇게 칠판에서 많이들 좀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저의 좀 노하우를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제 제가 알쓸주잡에 했던 내용도 좀 일부 있지만 오늘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또 재정립한다는 한번 생각으로 제 강의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이번에 할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실 때 꼭 알아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면 좀 좋은지 그런 좀 팁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뭐 설명을 좀 시작을 할게요. 한국 시장,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국 시장에서 참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 어렵다. 사실 뭐 나스닥이나 미국은 정말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사실 올해 2019년인데 19년만 해도 미국은 사실은 연간 기준으로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아직도 오르질 못하고 좀 굉장히 헤매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 시장은 어쨌든 좀 굉장히 모든 게 좀 답답하죠. 뭔가 정체돼 있고 성장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자하기가 너무 환경 자체가 좀 좋지는 않은데, 한국 시장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있잖아요. 사실 한국 증시는 외부 변수에 너무나 취약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보다는 사실 외국인의 영향이 큽니다. 이 기관 쪽에서 사실 최근 들어와서 연기금의 매수가 많긴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또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데, 결국 방향성 자체는 외국인한테 너무 휘둘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사실 외부 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는 너무나 취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증시에 또 지금 직면한 그런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로 한번 제가 뭐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코스피 지수가 뭐 한번 여기가 이제 2011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2011년인데 이때 당시에 좀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2200선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200선 정도에서 이렇게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 2019년도 이렇게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냐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사실은 2000입니다. 2000. 요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한번 이때 17년도에 이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랠리가 나오면서, 요 S사 삼성전자가 랠리가 나오면서 2600선까지 간 적이 한번 있었죠. 근데 결국엔 보면 지금 거의 이제 7, 8년이 지났는데 한국 증시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나스닥은 또 다르죠. 이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나스닥하고 이제 동일 선상으로 좀 보시면 나스닥은 이때 2870이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지수가 거의 8000까지 갔습니다. 이 차이, 결국 뭐 물론 이제 미국과 한국의 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들 샀으면 수익이 났겠지만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특징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도 일정한 주도주들이 한 번 2, 3년 주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잘 잡으신 분들은 또 상당한 또 수혜를 냈겠죠. 그래서 주도주를 한번 좀 뭐 말씀을 해드리면, 그동안 좀 움직였던 우리의 그 주도주들 한번 본다라면은, 뭐 대표적으로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15년도입니다. 이게 15년도인데, 요때 이제 한샘이 있었죠. 한샘이 주가가 제가 그 기록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18,000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회사가 주가가 34만 원까지, 거의 뭐 10배가 넘죠. 아무튼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엄청난 랠리가 한번 나왔었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레퍼시픽도 그 당시에 주가가 거의 7배, 7배에 달하는 뭐 굉장한 또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장이지만 또 그냥 설명해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이 2016년부터 또 12,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2019년도에 가장 지금 핫한 게 뭐죠? 2019년도에 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G입니다. 지수가 2019년도에 급락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KMW가 12,000원짜리가 지금 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한 7배 될까요? 뭐 불과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 내가 이런 거를 잘 선점을 한다면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한샘이 정말 10배를 갈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이 안 좋은 장에 박스권 장에서 7배를 갔지, 5G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겠죠. 이제 5G가 시작을 하니까 통신만. 근데 KMW를 내가 과연 7배를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으니까 충분히 어느 걸 골라도 손쉽게 수익을 내겠지만, 한국 같은 박스권 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거 외의 종목을 내가 주도주를 못 잡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는 종목이 보이는데 내 건 안 가는 거죠. 오히려 더 하락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를 그냥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리온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뭐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코멘트도 해드린 이유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냥 단지 저희가 뭐 재능 기부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개인 투자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시장과 상관없이 주도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리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리온을 이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의 뭐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는 그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그다음 우리 이제 이리온에서, 이리온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리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뭔가 배경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고 드리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트도 하시고, 그죠? 차트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산다든지, 그런 또 전략도 있고, 사실 차트 보고 21선 깨면 뭐 나는 뭐 손절을 한다, 많은 차트 전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차트는 또 후행적이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고, 그죠? 외인들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갑자기 뭔가 한 번씩은 매수가 들어올 때 산다든가, 이런 수급적인 전략도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트레이딩보다는 이벤트를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특징은 뭐냐면은 재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재료,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나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게 나왔을 때 한번 직접 트레이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주가가 있잖아요. 주가가 보시면은 뭐 주가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뭐 급락 급등도 하고 이러다가 뭐 일정하게 어느 수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런 기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이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가 있었던 거고, 또 악재가 나왔겠죠. 이런 이슈들이 뭐 발생을 했을 텐데 결국엔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주가라는 거는 갑자기 근데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도 해요.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사실
뭐 헬릭 스미스도 좀 안타깝게 임상 리스크가 좀 생겨가지고 하한가를 갔지만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임상 실패 리스크라는 그런 또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밑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또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백신주라든가 육계주한테는 또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터지니까 주가 이렇게 또 위로 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재료 매매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이용해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그걸 이용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입맛에 제가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차근차근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생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도 이제 보면 되게 막 사람의 인생도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어떨 땐 또 너무 좋았다가 이런 식의 뭐 굴곡들이 좀 나올 텐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그려본 건데,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매일매일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안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임 자체는 없겠죠. 근데 갑자기 내가 실제 저는 좀 뭐 저도 예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큰 병, 뭐 전염병이나 뭐 예를 들면 B형 간염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 몸이 더 이상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클로 따지면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거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내 몸이 회복돼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입사를 하게 됐어요. 소득이 없다가 어느 시점에서 뭐 요구관에서 갑자기 시험을 봐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내 인생도 활짝 피는 거겠죠. 또 여기서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뭐 만약에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럼 내 인생도 급여도 좀 없어질 거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가도 사실 똑같아요. 기업이라는 것도 뭔가가 발생을 해야만이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굴곡처럼 기업도 굴곡이 생기게 되고, 그게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그거를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간파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제가 그냥 간단히만 이렇게 좀 어떤 식인지만 좀 개요만 좀 말씀을 드렸고, 2부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실적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기업을 움직이는 거는 주가를 움직이는 실적과 그 다음에 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예전에 사례를 들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듣고 나시면 어떻게 좀 적용하실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2부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